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번 수시 모집에서 학생 1인당 평균 지원 횟수가 4.26회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10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학별 수시 면접이 이제 실시될 텐데요. 대학별 면접을 11월 말까지 다양한 일정으로 진행이 될 테니까 우리 학생들 수능 준비와 더불어서 면접 준비도 잘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등학교 1, 2학년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상담 진행을 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꽃보다 상담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자고등학교의 박문수입니다. 어른들이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학교 다닐 때가 좋았다,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말 안에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느낀 것은 좀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시기를 놓쳤던 아쉬움, 좀 노력을 좀 덜했던 아쉬움인 것 같은데요. 우리 방송을 보던 여러분들은 이 학창시절 그런 아쉬움이 없도록 목표 잘 정하시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끼, 그리고 준비, 능력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여 만약에 그런 것들을 부족하시거나 흔들리시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수시 지원의 방향을 잡아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는데요.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십니다.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고 정재원입니다. 지금 1, 2학년 학생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볼 텐데요. 1, 2학년 학생들도 이제 1년, 2년 뒤에는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능이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위기일까요?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수능을 대비하겠지만 사실은 수능은 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진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선도하는 분이십니다. 진학계의 빌 게이츠, 배재고등학교 이정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재고등학교 이정영입니다. 오늘로서 정확히 수능이 한 달 남았습니다. 보통 그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수능에 맞춰져 있는 생활 패턴을 최적화시켜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통 그 뇌가 일어난 후에 2시간 후부터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12시 전에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고 6시 정도나 7시 정도, 이 정도에 일어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 패턴을 맞춰주신다면 아마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맞습니다. 수능에 맞게 생활 리듬도 좀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는 10월 25일 토요일에 토요 미니 특강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립니다. 입시 정보가 좀 부족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 위해서 다문화 가정 예비 수험생을 위한 대학 입시 전략을 주제로 특강이 열리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멘토이시기도 한 조미정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과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고 참여 신청하실 분들은 서울시 한울타리 어울림 신청 게시판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학생입니다. 통역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자신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영어 관련 학부가 있는 대학교가 어디일지, 그리고 영어와 관련 없는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지장은 없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네. 네, 통역사는 언제부터 이런 꿈을 꾸게 됐을까요? 네, 초등학교 시절에 영어에 관심만 갖다가 네. 우연히 한 매체 속에 통역이 하시는 통역사분 보고 매력을 느껴서 통역사라는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네, 초등학생 때부터면 꽤 오래됐네요.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을 좀 자세하게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정재원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실 텐데 우리 학생 정재원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학생 지금 중간고사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니요, 3일 후에 봐요. 아, 3일 3일 후에요. 어떻게 뭐 네.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뭐 요즘 공부하면서 가장 네. 궁금한 점이 무엇인가요? 그 현재 내신이나 모의고사에 있어서 그리 좋지 않은 성적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성적이 계속 향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한국외국어대학교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없다면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영어 관련 학부가 있는 대학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 예.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 제가 한번 미리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어떤 것이 네. 이제 필요한 전형인지 조언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우리 학생 통역사가 되고 싶다고 한 만큼 영어 관련 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가 3등급, 수학이 3등급, 영어가 2등급, 사회가 3.66등급으로 평균은 2.92등급입니다. 우리 학생의 이제 주요 성적 추이를 좀 보면요. 국어는 4에서 2등급으로 상승을 했고, 수학은 3등급, 2등급, 4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네.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요. 6월 모의고사에서 국어가 4등급, 수학이 5등급, 영어가 4등급, 그 다음에 한국지리와 1등급, 한국사가 4등급으로 평균이 3.87등급이었습니다. 네. 작년 11월 모의고사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국어는 4등급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영어는 또 3에서 4등급으로 각각 하락을 했고, 네. 한국지리는 5에서 1등급으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볼게요.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은요, 교내 활동을 보면 동아리로 1학년 때 관악부를 참여했고요, 2학년 때는 토론부, 그리고 1학년 때는 학교에 이제 많은 행사들에 참여를 했는데, 1학년 때는 1학년, 2학년 때 학생 토론 대회에 참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현충일 날 오케스트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래 스터디 그룹, 그다음에 영어 팝송 대회 등에 참여했고요. 네. 수상 내역으로는 1학년 때는 진로 스토리보드 만들기 우수상, 인권 스토리보드 만들기 대회 최우수상 등을 받았고요. 2학년 때는 청소년의 달 모범학생상을 받았습니다. 네. 희망대학으로는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문학이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 통번역 학부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꿈이 명확한 학생인데요. 오늘 아마 점검을 받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정재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뭐 우리 학생의 성적은 이제 국영수사만 봤을 때 2.92등급으로서 튀는 성적은 아니죠. 그렇지만 무난하고 뭐 착실히 공부해온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과학 과목이 조금 5등급대라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성적이 크진 않지만 약간 하락세라는 점도 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될 네.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보면 영어 과목 등급이 1등급이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 우수상도 받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고무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회성에 좀 그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 2학기 때 다시 한번 1등급에 도전해 보는 것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거의 이제 4등급에 가깝고, 백분위도 약 70%. 따라서 이제 본 수능에 갔을 때 재수생까지 들어온다 하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그 정시 성적을 가지고 수도권 주요 대학을 가는 것은 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 모의고사 수준으로 가능한 대학들은 정시를 기준으로요. 경기도권에 이제 인지도가 조금 낮은 대학이나 천안이나 강원권 4년제 대학이 적절하겠고요. 비교과를 좀 분석해 드리면요. 실용영어 교과 우수상, 그다음에 독서 활동 등에서 보면 전공 적합성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본인이 네. 많이 노력한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일부 뭐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한국외대처럼 이제 최상위권에 가까운 상위권 대학에 도전하기는 조금 약한 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이제 관악부 활동을 한 것이 이제 영어 활동이 아닌데 이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관악부 활동은 굉장히 좋은 활동입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에는 뭐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겠지만 인성이라든지 문화 친화성, 그리고 협력, 뭐 나눔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기록부를 쭉 살펴보면은 이제 통역사라는 이제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생활기록부만을 읽었을 때 그 진로 사항에만 이제 통역사가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학생이 통역사를 원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좀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잘 그려지질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 영역에서도 보면은 학생의 어떤 기록을 잘하는 거, 뭐 진로 이런 상을 받았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주도 면밀함들 그리고 이제 모범상 같은 걸 좀 2개나 큰 상을 받았거든요. 이런 거에서 이제 인성 부분들 이런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전공과 관련된 역량, 즉 이제 영어를 전공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영어와 관련된 상이 없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역량을 드러내기엔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와 비교과를 이제 고르게 비교해 봤을 때는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급에서는 조금 부족하지만은 영문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명지, 상명, 서울여대, 동덕여대, 한성대 아니면 이제 경기권의 경희대 국제 캠퍼스나 외대 글로벌 캠퍼스 쪽에서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뭐 보완할 점까지 뭐 쭉 얘기를 해드리면은 우선 이제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이제 내신 관리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특히 중요한데 이제 정말 내일 모레부터 보는 그 시험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통역의 기본이 되는 외국어 교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잘 봐야 되겠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양한 이제 상식과 정보가 담겨 있는 이제 사회 교과를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통역사는 단순히 이제 말을 사람의 대화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통역사 같은 경우는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국제회의나 이런 데서 활동을 했을 네. 때 정보 전달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보 전달을 정확하게 하려면 본인이 많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박학다식한 것이 통역사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능력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학생이 단순히 영어만 열심히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회 과목들에서 풍부한 어떤 박학다식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과 함께 독서도 또 많이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인지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교회 활동을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좀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구태여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의 교회 활동 최근에는 이제 교회 활동이 자소서에도 반영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활동을 구태여 막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꼭 만약에 좀 그 전공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싶다면 봉사 활동 중에 그 NGO, 그러니까 월드비전이라든가 이제 컨벤션 같은 데서 하는 이제 NGO 활동 중에 그 통번역 봉사가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신청하셔서 해보시면 좋은데 뭐 의무적인 것은 아니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반적으로 또 수능을 좀 대비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수능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 썩 잘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좀 보이거든요. 지난 1학년 11월 모의고사 보면은 수학하고 영어가 3등급 때도 나왔었고 따라서 수능도 같이 병행을 하되 국어, 영어, 수학은 3등급을 좀 목표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사회 탐구는 1, 2등급을 목표로 준비를 한다면은 만약에 수시에서 좀 안 되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그 학습법에 대해서도 이제 문의를 했거든요. 거기 학생한테 하나 질문을 할게요. 우리 학생은 그 공부할 때 어떻게 좀 암기 중심으로 하시는 편이에요? 이해 중심으로 하시는 편이에요? 이해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이해 중심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성적이 안 나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어떤 풀이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암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 아니면 이제 이해 중심으로 했을 때는 그 어떤 시험 범위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자체만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보다는 좀 문제풀이에 좀 초점을 좀 둬야 되는데요. 문제를 풀 때 문제가 제시하는 조건과 의도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자꾸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뭐 이제 소위 이제 고기 잡는 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많이 푸셔야지 공부한 양에 비례해서 좋은 성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좀 문제풀이 쪽에 좀 귀를 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앞으로의 성적 관리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성적 올리기 위해서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 좀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 일지망이 지금 한국외대 영미문학문학학과인데요. 지금까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한국외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무난한 학교 생활, 또 인성도 좋아요. 무난하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들쭉날쭉 성적의 기복이 좀 심합니다. 속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관리가 필요하다. 내신과 독서 활동, 도움을 좀 요청하는데요. 멈췄습니다. 40m에서 멈춰섰네요.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희망은 대학의 준비 정도를 40%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한테 40%를 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 학생한테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우선순위별로 좀 짚어주시죠. 예, 그럼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화면을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순위는 이제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네, 2순위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 면접형이 있습니다. 이게 2순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3순위는 정시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적합한 전형을 순위별로 진단을 좀 해주셨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우리 학생이 가장 할 수 있는 적합한 전형이라고 보고요. 다만 대학의 수준을 잘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면접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은 조금 쉽지 않고요. 면접 전형의 경우에 일부 대학이 그 일정 배수를 먼저 1단계로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한 5배수, 6배수로 뽑는 대학들은 아마 우리 학생 내신이면은 충분히 1단계 통과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추천을 해드렸고요. 예, 그리고 뭐 정시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영수가 3등급이 나오고 탐구가 1, 2등급이 나올 경우에 수도권 내에서 도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선생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망하는 대학이 지금 1, 2지망 모두 한국 외대를 지망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이 대학 특징,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모집 단위가 이제 영미문학과 문화학부 학과 12명 모집을 하는데요. 1단계가 이제 서류 100%로 3배수 내외로 뽑고요. 2단계에서 학생부 70에 면접 30으로 뽑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면접 방식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을 평가하는 이제 다대일 방식이고요. 보통 이제 서류의 진실성이라든가 전공 적합성 등을 평가합니다. 올해 경쟁률은 0.08대 1이었습니다. 영어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외대 전체가 이제 영어대학 안에 영미문학부가 있는 건데요. 뭐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선이 한 1.7등급선 정도 되더라고요. 추정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이 한 2점대 후반이니까 조금 등급상 좀 밀리죠. 그리고 2, 3등급대 학생들도 합격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내신 2, 3등급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영어는 뭐 1등급이라든가 이런 이제 특징들이 좀 있고요. 아니면 뭐 수상 경력이 화려하다든가 이런 특징들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외대의 영어과 정도면은 이제 외고 출신들이 많이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고 합격생들이 많고요. 수능 영어 영역에서 1등급대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과연 이제 이 대학을 가서 내가 얼마나 또 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으로 봐선 좀 상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외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질문, 아까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앞서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질문까지 답변을 좀 살펴봤는데요. 선생님, 정재원 선생님, 우리 학생이 영어 관련 학과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 떠오른 학교가 한국 외대이긴 한데, 선생님 그 대학 외에 또 추천을 하신다면 어떤 대학, 어떤 전형이 좀 적합할까요, 우리 학생?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대를 희망하고 있었죠. 그래서 외대 서울 캠퍼스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글로벌 캠퍼스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캠퍼스에 영어 통번역 학부가 있습니다. 15명 모집을 하는데요. 다른 방식은 이제 서울 캠퍼스랑 동일하고요. 올해 경쟁률이 9.20대 1이었습니다.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은 한 2.5등급인데 우리 학생이 현재 2.9등급 조금 더 노력해주면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내신이죠. 그리고 이제 안정권이라고 보기에는 뭐 쉽지 않지만은 남은 기간에 이제 우리 학생이 얼마나 잘 준비를 하느냐
앞서 얘기했듯이 영어의 역량을 어떻게 생활기록부상에 더 보일 수 있느냐, 독서 같은 또는 사회 교과를 통해서 얼마나 박학다식함을 보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맞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덕여대를 좀 보여드릴게요. 동덕여대 이제 동덕창의 리더 전형인데요. 영어과 15명 모집하고요. 그 전형 방법은 이제 외대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면접 방식에서 심층 면접이 들어가서 이제 학생에게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좀 요구하는 이런 면접이 들어가는데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외대랑 다른 건 없고, 다만 이제 합격자의 내신이 한 3.5등급대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의 내신으로는 충분히 이제 그 안정권에 해당되는 내신이고요. 역시 뭐 앞서 얘기했던 외대 준비하듯이 남은 기간 동안에 영어와 사회 그리고 독서 같은 걸 통해서 풍부한 자신의 어떤 그 역량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덕여대는 2단계가 이제 토론식 면접이 좀 있어서 네. 토론 대회에 많이 참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다 들어봤는데 어떤가요, 우리 학생? 저번에 궁금했던 내용도 해결되고 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알게 돼서 좋습니다. 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네. 우선은 성적 관리 우리 학생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다가온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네. 있길 바라겠습니다. 꿈을 꼭 이루길 응원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통역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에게 맞는 전형으로는요, 1순위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로는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목표 등급은요, 모의고사에서 국어, 수학, 영어는 3등급을, 그리고 사회탐구는 1에서 2등급을 목표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전형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영어 통번역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동덕여대의 영어과 동덕창의 리더 전형을 추천합니다.